여러분, 네, 여러분 이게 오늘 여론조사에서 이걸 보세요. TK 대선 지지율 1위 윤, 홍준표 여주자 이재명이도 뭐 이렇게 나오는데 TK에서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면 게임이 끝난 겁니다. TK에서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면 우파는요 이제 뒤로 갈 데가 없어요. 우파들이 후퇴할 성이 이제 윤석열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본인들이 가서 터잡을 땅이 없단 얘기야. 유진님 감사하고요. 캐킹님 그리고 엑시르님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통계를 볼게요. 매일신문 소셜데이터 리서치의 조사 결과입니다. 후보 적합도를 조사했는데 일단 야권을 보면 윤 총장님이 47.1%가 나왔어요. 윤 총장이 47.1%가 나오고요. 윤석열 100%인데 그럼 누가 이길까요? 우우님.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13.3%가 나왔고 오세훈 전 시장이 8.4%. 대구 경북 조사예요. 유승민 의원이 7.6%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재명 지사가 27.1%, 이낙연 지사가 10%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 다음에 대구 경북에서도 윤 총장 27.1, 윤 총장 다음이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지사가라고요. 이재명 지사가 경북 안동 출신이거든요. 홍준표 의원이 이재명 지사보다도 지지율이 안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TK에서도 이재명 지사의 지지가 이렇게 만만치 않게 나오면 이제는 이거는 야권도 게임이 이낙연 나가리 난 거고 저쪽 후보는 이재명으로 거의 굳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남일보 에이스 리서치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다른 데서 리서치 결과인데요. 오리님 감사합니다. 윤 총장이 36.1%가 나왔어요. 그래그래님 감사하고요. 이 지사는 12.6, 이 대표 9.9, 그다음 홍 의원이 9.4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다들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내가 오늘도 보수분들 말도 안 된다는 분들 이거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윤 총장하고 이재명 지사가 대구 경북에서도 1, 2위예요. 대구 경북에서. 응? 그리고 홍준표 의원은 이낙연 의원한테도 밀리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대표한테도 제가 요새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문재인님 호호호호. 어이구 채팅에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제가 요새 강조하는 포인트는 이거냐면 여러분 깊게 지지받는 것보다 넓게 지지받는 게 중요하다. 선거에서 여러분 깊게 지지받는 것보다 넓게 지지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 포인트를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어요. 응? 응.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유튜브가 뭐가 문제냐면 유튜브는 여러분 깊게 지지받는 걸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수익을 추구한다는 거, 수익을 아예 묵살하고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슈퍼챗 쏴주는 사람, 광고 봐주는 사람,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주는 사람, 깊게 좀 더 심도가 진하게 지지해주는 사람이 유튜버한테는 더 중요해요. 그래서 유튜브 여론이 이 대중 여론하고 멀어지는 이유는 대중 여론은 넓은 걸 선호하고 선거는 넓은 걸 선호하고 유튜브는 깊은 걸 선호해요. 최승원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이 정도 지지율밖에 안 나온다는 걸 충격을 받는데 그건 여론조사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구조가 잘못돼서 그래요. 담론이. 그러니까 뭐 카톡방 들어가고 페이스북 페이지 들어가고 다 지지하는 사람들과 지지하는 방송과 이런 거를 계속 뺑뺑뺑뺑뺑뺑 도니까 확증적인 편향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에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나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라고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그게 원래 인간이 발전하면서 진화하면서 그렇게 진화를 했어. 그런데 이렇게 되면 될수록 부족의 범위가 작아진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진정 깊게 지지하신다면, 그 후보를 진짜 아낀다면 그 후보가 넓게 지지받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후보가 정말 잘 되는 걸 바란다면 그 후보가 넓게 지지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맨 처음에 이렇게 깊게 지지하는 모습이 노사모가 처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와 열광했죠. 그 노사모를 패러디한 노사모, 홍사모, 뭐 박사모, 뭐 기타인데 다 사모가 이렇게 다 하나씩 해서 그 정치인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이 다 생겨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깊게 지지하는 게 이게 파급력이 이제 그 모델은 이미 다 퍼졌어. 그래서 그 모델이 다 퍼진 상태에서 각자가 그 후보들의 진지 하나씩 세우고 깊게 하고 그러면서 팬클럽화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그 열성적인 모습에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지지자들의 열광적 지지가 그 후보자를 몰락시키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그러니까 빠가 까를 만든다는 연예계 쪽에서, 그러니까 연예계는 상관없죠. 연예계는 비즈니스라니까 어차피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숫자가 중요하니까 그냥 막 빠빠빠빠 하면서 그걸 강화시키는데, 그거는 정치는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빠가 까를 만든다는 속어가 이제 정치인들에게도 속하는 말이 됐다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몰락하는 원인도 뭐냐고. 지금 민주당이 원래 몰락하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니까요. 정치인들과 스피커들이 지지자들을 동원했지. 그 과정에서 너무 과몰입시켰다고. 그래서 극렬 지지자가 됐지. 그 극렬 지지자하고 정치인들 사이, 지지자하고 정치인이 서로 필요에 의해서 무슨 경쟁을 하면 선명성 경쟁을 하잖아. 우리 당에선 이래야 된다 해서 선명성. 당이 선명해지면 선명할수록 남들이 보기에 빠빠빠빠 미친 새끼들 이렇게 되는 거지. 대깨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집단성을 강화시켰을지 모르지만 넓은 지지에 방해가 된다고, 이런 빠빠빠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빠빠빠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뭔가 잘못해. 조국 사태 같은 게 발생해. 잘못했어.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드루킹이 됐건 김경수가 됐던 정경심이 됐던 조국이 됐던 이런 상태에서 뭔가 사죄할 일이 생겨. 유감입니다 정도라도 하도 범죄는 아니야. 범죄가 아니라도 국민들한테 민망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면, 그러면 미안합니다 하고 받을 벌 받고 수정하고 나아가면 돼. 여러분, 죄 지은 놈이라고 죽이는 거 아니거든. 수정하고 사과하고 유연성 있게 대처하고 대응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돼. 근데 이게 민주당만 그랬나?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을 까뒤집어서 최순실을 혼냈으면 박근혜 정부 안 망했다니까? 조국을 선절했으면 이 정부가 이렇게까지 오지 않아. 문제는 노사모, 박사모, 팟캐스트, 유튜브 등장 이래로 파퓰리즘이 정치에 만연하고 진영 논리가 강화되고 지지의 심도가 강화되면서 정치가 무슨 유목민들 원수갑기 전쟁처럼 저 새끼는 우리 원수, 저 새끼는 우리 원수, 저 새끼 죽여, 저 새끼 죽여. 적대적 공존관계로 정치적 담론을 가둬버리고 정책도 안 나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우리 산업을 뭘 기로 할까? 미래는 어떻게 돌아갈 텐데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이 그냥 배 자체는 난파선인데, 그 대한민국이라는 배 자체가 난파선이 돼버렸는데 그 위에서 서로 쌈박질을 하고 있어. 누가는 키를 잡고 그 배를 돌리고 오는 파도를 바라보고 돛을 거들지 펼지를 결정하고 항해를 해야 되는데 항해는 안 하고 집안에서 쌈박질만 해. 완전히 조선시대 당파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고 지지자들이나 이런 이 진영 논리가 법치 질서까지 무시하는 단계까지 왔다니까? 법보단 진영이야. 우리가 권력 있고 우리가 진영인데 법을 무시하면 되지. 이런 것까지, 이 단계까지 왔어. 좌우가 다 그래. 진영 논리가 법 아래에 있어야지. 진영 논리가 법 위에 있다고, 지금. 법 위에 진영이야.
그러면 이게 뭐냐면 바로 포퓰리즘이 바로 파시즘으로 넘어가는 게 법 위의 진영이라고. 이제 대한민국은 포퓰리즘을 단계를 넘어서 파시즘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한국 정치가 들어갔다니까? 이 와중에 이거를 저항하는 상징이 윤석열이 된 거야, 지금. 그래서 좌도 우도 미쳐 돌아가고 있는 과정에 파시즘으로 가는 와중에 진영 논리를 넘어선 이 포퓰리즘에서 뭐 윤석열 찍어내기 우가 집권했을 때는 안 했어. 우가 집권했을 때 최동욱 윤석열 찍어내기 우파에서도 했었고 좌에서도 하는데 그거를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진영 논리가 법 위에 쓰면서 이건 파시즘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위협감을 느낀 시민들이 법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자라고 빠정치에서 법치로 빠정치에서 민주주의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사람들 그 보수 유권자들이 먼저 깨어난 거야. 진보 새끼들은 지금도 아직도 빠빠빠빠빠빠빠 이질을 하고 있고 보수 유권자들이 먼저 이거는 빠정치에서 빠져나서 법치에서 민주로 그렇게 언어로 구성해주는 사람이 난 거고 마음속에서 뭔가 올라온 깨달음이 뭐였다라는 거를 또 깔때기 미안 지금 다들 하고 있는 거라 그게 TK에도 지금 TK 유권자들도 감을 잡은 거야. TK에서도 이제 민주주의와 법치를 회복해야겠다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희망은 진보가 아니라 보수에 있는 거라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주주의의 희망은 보수 정치인들이 아닌 보수 유권자들이 만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윤석열로 향해 가는 이게 윤석열이 좋아서가 아니라 법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지. 김보성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묻지마 보수 지지의 상징처럼 여겨진 대구 경북에서조차 윤석열 총장이 압도적 1위를 한다는 건 보수가 변했다는 거야. 보수 시민이 변했으면 보수 정치인들만 변하면 돼. 보수 시민들이 변했으면 보수 정치인들만 변하면 된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보수 스피커들도 대중에게 이제는 지금같이 심도만 깊게 하고 빠빠빠 하는 목소리를 내는 보수 스피커들도 이제 낙오가 될 거라고 봐요. 실력 있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대원칙, 우리 진영 논리를 쓰는 스피커가 아닌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그래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도 제가 그러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귀여워해 주세요. 역겨워하지 말고. 뭐 여기까지 하면은 뭐 일장 연설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채팅에 반응 안 하고 그냥 일장 연설해서 지송합니다.